네, 안녕하십니까. 뭐 같은 장소에 왔네 또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찍었으니까 딴 데 찍는 것보다 여기서 또 찍어야지. 그지. 내가 얼마나 2년 만에 싸웠는지. 그때는 약간 또 신입사원이었으니까 행복하고 ROTC fucking good nice 한 다음에 충성하는 로얄티였는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고민하다가 나오게 됐습니다.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2년 동안? 그때 19년도 초였는데 그때는 전역하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막 한참 회사 뽕이 맞아가지고 막 설레는 샐러리맨. 지금은 그냥 오늘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야, 또 월요일 있네. 뭐 이런 식으로 지냈고 약간 오히려 이러니까 이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. 그때 마인드랑 말투랑 좀 달라졌나. 뽕을 또 뽕을 주입하는 거죠. 인젝션 알죠? 백신 인젝션 그리고 마인드 인젝션. 자, 그럼 오늘 저희가 뭐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일단은 전역장교 취업에 대해서 예. 제가 큰 틀로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 공개 채용이나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들어가시잖아요. 장교 채용이 아예 뜨는 경우가 대기업도 몇 개 뜨는 게 있고요. 제가 다녔던 혹은 다니고 있을 수도 있는 회사들도 뽑긴 뽑고 있어요. 하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. 같은 면접을 봤는데 저 같은 애가 3명 있을 거 아니에요. 얘도 장교, 얘도 장교. 근데 자기소개할 때 느꼈지만 하는 말들이 대부분 좀 똑같긴 해요. 거기서 좀 차별화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. 어떤 식으로 말해요 보통? 보통 얘기하면은 뭐 나는 리더십이 있었다, 애들 이끌었던 경력이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전 FM을 좋아하는데 저는 PFM이다 이러는 거였어요. 그래서 PF가 뭐죠? 그래서 저는 Practical Field Manual이다. 근데 저는 실용적인 걸 FM을 하고 P를 붙였네. P를 원래 P 붙여야 되나? 바로 청약도 P 붙여야 되는데 그치. 청약 정보 있으면 여기 DM으로 좀 보내주시면 군생활 조금 열심히 하셨으면 아마 표창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. 소개하셨던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표창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뽑는 직무가 되게 여러 직무가 있지만 내가 소통해서 좀 됐다. 나아졌다. 그래서 난 상을 받았었는데 항상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. 그래서 숫자를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전 동사무소의 전광판 같은 거를 먼저 좀 협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해서 모범 사례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가 됐었습니다. 진짜 아닌지 몰라. 저는 모르죠. 36개국, 186개국 사람들은 몰라요. 그런 디테일한 거 살려서 얘기하면 좀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막 후배들 보시면은 저도 면접 지원 같은 거 많이 가거든요. 머리 스타일만 봐도 누군지 알아. 딱 장교 전형 100%다. 이 새끼는 몇 기다. 몇 기. 후배다. 딱 봤는데 저는 체력이 좋습니다. 뭐 이런 거. 저는 리더십이 좋습니다. 이런 건 너무 비구체적이니까 체력과 리더십을 약간 잘 녹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인력 관리에 저는 특화돼 있습니다. 아이들을 단계별로 좀 관리했는데 체력이 좀 3등급 정도였는데 제가 모범적으로 해서 최우수 부대를 만들었다.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 조금 짜서 얘기하는 게 면접관들도 좀 재밌어 하실 거예요.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항상 그런 사례 위주로 하시면은 약간의 이런 MSG 같은 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는 게 됐다. 전역 장교 전형이 따로 있는 거죠, 그러니까. 네, 한 직무에 5명을 뽑는데 얘랑 나랑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5명 중에 3명을 일반 전형을 뽑고 2명은 장교들끼리해서 2명을 뽑는 거예요. 근데 일반 경쟁률이랑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기도 하고 잘 부각하기 좀 좋겠죠. 면접관들의 전역 장교만 이제 면접을 보진 않거든요. 일반 애들 보다가 장교에서 와서 좀 더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약간 자세도 약간 FM으로. 네 맞습니다. 약간 단학가를 하는 거를 아직은 대한민국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치. 그리고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맨날 이 12팀 보다가 장교팀 한두 팀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. 기업에서 생각하는 이제 전역 장교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기업에서의 인식? 저는 딱 생각했을 때 기업도 어쨌든 간에 큰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역 장교를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. 맞아요. 사기업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공무원이 또 있잖아요. 일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되게 비슷해요. 비슷한 보고 형태나 이제 한글 쓰거나 이런 게 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도 활용도가 좀 높다는 걸 느끼고 그들도 알고 꽤 많아요, 출신들이.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도 좀 더 높고요. 이제 막 최근에 대리 전역한 친구들 생겼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경찰 가도 바로 좀 더 계급도 높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호봉도 인정받고 좋은 점이 있고요.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군 가점을 주는 데도 있고 호봉 인정하는 데도 있어요. 심지어 사기업에서도 일부 은행에서는 또 이 호봉을 인정해 주거든요. 그런 강점들이 있고 회사에서 봤을 때는 일단 퇴사율이 좀 적어요.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 닦여서 그런지 군대보다 낫지 않는가? 여긴 당직이 없잖아. 이런 단순한 마인드를 하는 거죠. 여긴 밤새고 당직 쓰고 다음날 밤새 근무했는데 여긴 퇴근을 하니까 사실 군대는 제 생각에는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꽤 큰 대기업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지. 왜냐면 지방 산골 리에 가도 있는 게 군부대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적응력이 좀 강한 것 같고 장교 채용을
회사들의 특징에는 그 회사에 장교 출신 분들이 꽤 되세요. 그래서 거기서 좀 로얄티도 얻는 것 같고 공개 채용 들어갔을 때 동기들도 많고 해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인식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. 제 조카가 2000년생인데 취업을 했더라고요. 2000년생이요? 예. 얘가 나랑 대화를 하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초대절로 온 친구들은 또 더 어리니까 10살 차이 나는데 내가 말도 좀 조심하게 되면 어렵더라고요. 근데 장교로 좀 신입사원 들어온 애들은 네! 나 단학가로 좀 얘기해주니까 오히려 저 같은 젊은 꼰대들에게 좀 반갑지 않나. 그리고 윗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대신에 회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티내면 안 돼요. 군무새라고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 경험한 군대밖에 없는데 회사 가서 군대 얘기하지 뭐. 대장님이 어쨌든데 좀 자제를 하고 선배를 한 명 정도 만나면은 괜히 가서 한번 아는 척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막 수첩을 써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물어보는 척하면서 여기에다가 기스 쓰고서 반가워 이러면서 부탁하면 잘 도와주시거든요.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전역 장교가 취업 시 갖는 메리트라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네네. 기업에서 좀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전형 자체도 장교 전형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낮고 그런 게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뭐 공무원이나 일부 회사에서는 호봉 인정을 좀 해준다. 호봉 좀 해주고. 네. 그리고 가면은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. 제가 간다 이 군 체계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대장 있고 연대장 있고 이제 사단장 있었잖아요. 팀장님이 대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대장 있고 사업부장님은 연대장이고 위에 이제 본부장님은 사단장. 야 이러니까 기업에서 좋아하는 거야. 대표이사는 딱 봐도 이제 그냥 대통령 정도 되니까 얼굴 볼 일이 잘 없으니까 우리 신입사원 뭘 보겠어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참모 활동할 때 그 대대장 운정장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. 보고할 때 가서 오늘 대장 기분 좀 어떠시니? 오늘 좀 그럼 다음에 보고하고 좀 기분 좀 좋으시니? 그래서 오늘 휘파람 불었어 안 불었어 새끼야 이러면 휘파람 불었으면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떻습니다. 그래서 보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나 싶어요. ROTC 조직의 좀 장단점이랄까?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을까요?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회사 가시면은 직급이란 게 있잖아요. 네. 근데 또 연령대랑 직급은 따라가지 않습니다. 직급이 높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직급이 낮아도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세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교로 갔지만 부사관들이랑 이게 계급은 사실 장교가 또 높지만 그치. 연령대가 높으니까 제일 처음에 소통할 땐 좀 어려웠지만 주변 사람 좀 친해지고 또 소통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회사에서 같이 용역하시는 분도 있고 하청업체도 있고 위에 업체도 있지만 또 얘기했을 때 맞네.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훨씬 더 괜찮죠. 경험이 있으니까. 완벽한 극보수인 군대에서 왔기 때문에 웬만한 건 좀 유해 보이더라고요. 오 저것도 돼? 뭐 이러고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이제 적응 속도 그런 조직 네트워크는 좀 편하다. 근데 단점은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회사에선 또 차차차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메이크업이 될 것 같고요. 군대가 대부분 격오지가 대부분 또 많으니까 그런 인프라 같은 걸 취업 준비할 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요새는 유튜브나 뭐 카페 같은 게 너무 잘 나와 있지만서도 그래도 일반 경쟁하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보다는 정보력은 다소 낮다. 만약에 정말 큰 훈련이 있는데 휴가를 못 써서 면접을 못 봤다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다. 조직에서 단점은 약간 좀 경직되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간 너무 처음엔 네! 약간 예스맨이었거든요. 지금 생각하면은 예스 하지 말아야 했던 걸로 네가 해? 네! 하다가 이거 왜 내가 하고 있지? 약간 이럴 때도 있긴 있었어요. 네. 지금은 다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 예스맨 했다가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사실 군대도 싫어하시는 분도 남자분 여자분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군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나는 열린 꼰대라는 영꼰대 YG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YG를 티 안 대지 않으면은 약간 왕따 당할 수 있다. 근데 동기들도 있고 하니까 잘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역했을 때 돈을 모아오거든요.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굳이 취업이 아니고 뭔가 활동을 할 때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사업도 많이 하고 회사 갔는데 사실 뭐 자취방고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나게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그치 그런 여유도 좀 있고 차가 필요할 경우 회사 차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. 아 진짜? 동행을 나가는데 너 운전할 줄 알지? 그래서 예 운전할 줄 압니다. 그래서 저는 차를 주는 줄 알고 그래서 혹시 운전하는 일 많습니까? 그랬더니 너 차 있어야 돼 이러길래 전 장난인 줄 알았어. 6월에 전역하고 7월에 입사했는데 11월까지 자차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오되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차를 뽑아야 돼가지고 차 운전 바로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진짜? 사회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자금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. 부담도 그치, 많이 그치. 되고 전역장교 연계에서 이때 했던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. 군취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트렌드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럼 막 집합교육 가서 하는데 전에 2년 전에 영상 찍었을 때는 네. 그래도 좀 이제 취업 이제 막 했으니까 좀 설레고 그런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? 뭐 초장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네, 여기서 좀 지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
찾아야죠. 뭐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찍어본다든지. 여기서 또 새로운 과제를 항상 주더라고요.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다 목표로 하잖아요. 다 크고 싶어 하니까 또 과제를 그만큼 줘요. 던져주고 네. 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. 2부에서 이제 그 영업 관리 직무에 네.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팩트로 준비했는데 제 회사일 수도 있고 전 회사일 수도 있고 네. 그거는 뭐 동료 얘기도 있고 하지만 사실로 기반했다는 점만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. 2부에서 뵙겠습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